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버로드 얘기하고 L-value reference, R-value reference, const reference까지 구경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의 리졸브 방법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소유 얘기 잠깐 했었고, 오늘은 그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메인 컨텐츠로, 근데 마지막 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 대한 제한, restriction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access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얘기는 아까 나온 거 잠깐 한 번만 더 구경해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private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private는, 자, const는 변경을 막는 거죠. 오브젝트의 일생에서 이 이름을 갖고는 저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ivate는 이름을 적는 것 자체를 막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시를 탑재해 둔 상태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유리수거든요. 그렇긴 한데 열면 일단 이건 아예 닫아도 돼요. 아까 전에 11-1 마지막 예시랑 똑같습니다. 얘는 닫으시고 메인만 좀 달라요. 일반 유리수랑 요 컨스트 유리수 오브젝트 하나씩 담아놓은 상태에서 더하기는 연산자를 괴롭히면서 더하기 연산자도 괴롭히면서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은 일반 유리수예요. c는 컨스트 유리수 오브젝트가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류가 한 군데 나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347줄. 그 상태에서 자, 소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소유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소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해당 오브젝트를 파괴할 권리 및 의무를 지닌 자를 소유권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소유의 주체는 누구냐? 처음에 김모 씨랑 이모 씨가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함수가 소유의 주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최초의 소유권은 당연히 오브젝트를 생성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선언, 자,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칸을 형성한다는 선언 또는 수식으로 할 수가 있었죠. 우리 지금 엔간하면 자동 방식 쓰고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선언을 누가 적었냐, 어느 중괄 안에서 적었냐에 따라서 그 선언을 적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 오브젝트가 언제 파괴될지도 결정나게 됩니다. 또는 반자동 방식이면 new 수식, 정밀하게는 new 수식 또는 new 대괄호 수식을 적은 사람이 그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딜리트를 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잠시 양도를 할 수 있어요. move 어쩌고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 형식이 어떤 거는 L-value reference 형식, const reference 형식, R-value reference 형식 여러 버전의 함수들을 정의를 해둠으로써 저 사람이 자기가 계속 소유권을 붙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나한테 소유권을 양도를 할 계획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쟤도 지금 소유권이 없는 컨스트 오브젝트냐, 쟤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냐 등등에 따라서 내가 서로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서로 다른 코드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건 컴파일러의 리졸브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수로 특정되는 오브젝트의 소유권이 명백히 나한테 있다. 이건 양도받은 거거나 임시 오브젝트가 확실하다. 라면 나는 그 오브젝트를 마치 잠깐 값을 담아뒀다가 쓸 수 있는, 또는 심지어 리턴 값을 담아놓고 출고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처럼 삼아서, 자, 자원처럼 삼는다는 건 내가 결과값을 담기 위한 오브젝트를 스스로 생성을 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 복사를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생성하라고 내가 칸권까지 책임지려면 나는 new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인간하면. 그래서 나는 자동 방식으로 리졸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return, result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result라는 오브젝트 자체는 또 내 닫는 중괄호에서 반드시 파괴되기 때문에 넘기는 과정에서 한 번의 복사 내지는 이동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근데 내가 result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내 함수 정의 내용물이 끝나도 살아있을 만한 다른 오브젝트가 존재한다? 이거 완전 개꿀인 거예요. 걷다 담아서 그냥 return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요즘 예시에서 확인을 해보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를 코드를 적당히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러분이 보기 편한 형태로 가공을 했습니다.
더하기 있는 연산자 컨스트 버전, 그렇지 않은 버전. 그래서 우항은 어차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 중에 위에 것만 정의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는 둘 다 컨스트인 거 또는 뭐죠? 우항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그 다음 밑에 거는 좌항을 고칠 수 있는 애들은 스태틱 버전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코드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재탕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더하기 있는 연산자는 좌항 오브젝트의 변경을 전제해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좌항 오브젝트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L-value 레퍼런스가 미턴 형식이 돼요. 더하기 연산자는 좌항, 우항 오브젝트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덧셈 결과가 담긴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C++는 여기에다가도 앰퍼샌드 또는 앰퍼샌드 두 개를 적어서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this에다 컨스트를 붙이는 거는 사실 this 오브젝트는 보통은 non-static 멤버 함수의 소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와 코드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게 non-static 멤버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is 오브젝트는 내가 필요하다 힘 능력치 플러스 1 하고 막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오브젝트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상정을 하지만 그런 오브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this라는 이름에다 컨스트를 붙여 놓고 나 좌항 변경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해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괄호 오른쪽에 붙이는 이 멤버 버전 연산자의 연산자 정의 닫는 괄호 바로 오른쪽, 첫 줄 닫는 괄호 바로 오른쪽에 적는 컨스트는 그런 식으로 this에다가 컨스트를 붙이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좌항, 우항의 컨스트가 붙었나 안 붙었나 여부를 갖고 각각의 버전들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좌항은 무조건 컨스트면 안 돼요. 는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항은 컨스트 버전, 컨스트가 아닌 버전 두 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더하기 연산자는 항이 두 개고 다 가능하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쁘죠? 그렇죠? 우리가 늘 대칭과 균형을 추구하는 C++ 프로그래머가 되면 행복한 코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균형을 완벽하게 해놨으면 그 균형을 깨는 맛을 이제 즐겨볼 필요가 있겠죠. 메인 정의 내용물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방금 살짝 보여드린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컨스트가 아닌 친구죠. 일반 유리수 오브젝트예요. 얘는 컨스트 유리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컨스트가 아닌 거에 컨스트 아닌 걸 더해서 담는다. 컨스트에다가 더해서 담는다. 얘는 확실히 성립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버전 제가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좌항으로 컨스트 받는 더하기 있는 연산자 어떻게 짤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얘 하나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그럭저럭 잘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 또는 네 가지 버전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잘 선택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의 마우스 쭉 갖다 대고 내려보면서 아 당연히 이때는 저거지 이때는 저거지와 같이 여러분이 한번 검산을 해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이 더하기 연산자는 무슨 버전이 호출될까요? 좌항, 우항 둘 다 컨스트인 버전인가요? 둘 다 컨스트가 아닌 버전인가요? 그렇죠? 둘 다 컨스트인 버전이 호출돼야죠. 더하기 연산자가 좌항, 우항을 왜 바꿉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네 셋은 전부 다 N 오브젝트, C 오브젝트가 변경되면 안 돼요. 그게 덧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은 기본적으로 둘 다 좌항, 우항 전부 컨스트인 버전이 호출됩니다. 무조건. 그러도록 짜놨어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n 결과를 n에다가 옮겨 담는다. 더하기 는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R-밸류 수식, R-밸류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 안 붙은 버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등등.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더하기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더하기는 좌항, 우항 둘 다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덧셈은 좌항은 이제 바꿔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임시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기 는을 때리는 형태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좌항이 앰퍼샌드 두 개인 버전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거 먼저 하겠죠. 얘는 변경 못하고요. 얘는 우항을 바꿀 수 있는 버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항에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내뱉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컨스트가 끼거나 하면 이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좀 특이하죠? 요만큼까지가 좌항이고 더하기는 뒤에 이제 이게 우항입니다. 그 말은 요만큼이 는연산자 좌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C가 적혀있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하죠? 임시 옵젝트가 튀어나올 거예요. 걷다 더하기 는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구나 라고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친구만 빨강색으로 쳐져 있는데 걔는 빨강색을 쳐줘야 되는, 우리가 오버로드를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졸브에 대한 복습 같은 걸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수 지금 열심히 개선해갖고 지금 오버로드 예쁘게 해놓은 버전이 이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대로 위졸브가 잘 되고 있나 검산을 하실 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빠른 퇴근을 위해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저거는 스킵하고 이거는 해야겠어요. 자, 오퍼레이터 더하기 정의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샵디파인을 해놓으셨거나 안 해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멤버 버전을 쓰냐 멤버 버전을 쓰냐에 따라 무슨 줄을 고쳐야 될지는 서로 다르지만 아무튼 저 줄에 있는 더하기 연산자 정의에서 좌항 인수에 대한 컨스트를 띄고 저장한 다음에 메인 코드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쵸? 딱 여러분이 균형 있게 딱 버전별로 딱딱 만들어 두면 엔간하면 큰 무리 없이 빨간 줄 안 그어지고 잘 실행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컨스트를 하나를 빠뜨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277 또는 315래요. 277은 어딨니? 열어야 돼요. 277 여기네요. 자, 친구예요. 더하기 연산자. 그리고 양쪽 다 컨스트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복사해서 더하는 애죠. 여기서 왼쪽 친구를 컨스트를 지워보세요. 지우고 저장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설마 이거 바로 안 보여주나? 오류 7개인데 맞죠? 그쵸? 위졸브 하느라 오래 걸리나 봐요. 저장하고 좀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자, 컨스트 하나를 뺐어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곳에는 밑줄이 그어지고 어떤 곳은 안 그어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57줄 저 C 더하기 N은 이제 안 됩니다. 쟤는 왜 안 되는 걸까요? 마우스 갖다 대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요 양쪽을 커버 쳐줄 수 있는 버전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한쪽은 컨스트 오브젝트가 들어오고 한쪽은 컨스트가 아닌 오브젝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컨스트가 아닌 오브젝트 가지고는 컨스트 레퍼런스에 담을 수 있어요. 여긴 rvalue 레퍼런스에 담을 수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근데 왼쪽 친구는 지금 일반 rvalue 레퍼런스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방금 컨스트를 지웠으니까. 근데 컨스트 레퍼런스를 받는 버전은 우리가 방금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오브젝트를 받는 적절한 버전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죠. C 더하기 N에서 C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어쩌고 같은 경우는 오류가 또 다른 오류가 나요. 빌어먹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더하기 연산자, 지금 좌항은 변경하면 안 되는 애예요. 우항은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는 rvalue 수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277줄을 지웠어요. 여러분 277 또는 315줄을 여러분이 건드린 겁니다. 자, 277줄이 이제 요게 가능하게 됐대요. 얘는 원래 뭐였냐? 좌항, 우항 다 변경 안 할 거다. 복사하겠다라는 친구였는데 이제 좌항은 변경할 수도 있음 하고 컨스트를 뺐더니 완전 뜬금없이, 자, C 더하기 N은 납득이 돼요. 걔는 좌항 변경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컨스트 붙여놓은 상태로 덧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납득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요런 데서 터져요. 왜 터지냐면, 자, 좌항 컨스트 안 붙었죠? 그럼 들어올 수 있죠. 우항 rvalue 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레퍼런스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277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선택을 안 했겠지만. 그 다음에 298줄에 보면은 좌항은 변경할 수 없는 거, 우항은 변경할 수 있는 거, 알밸류 레퍼런스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지만 컨스트 레퍼런스에 넣을 수 있죠. 우항은 지금 얘 알밸류 수식이잖아요. 알밸류 레퍼런스에 담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자, 컨스트 오브젝트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컨스트 레퍼런스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해줘요. 근데 내가 컨스트가 아닌 일반 오브젝트를 들고 있다. 그러면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죠? 한쪽 버전은 일반 버전, 여기는 컨스트가 안 붙었지만 컨스트에다 우겨 넣는 277줄은 그래요. 얘는 여기 컨스트가 안 붙어 있지만 컨스트 레퍼런스에 우겨 넣고, 우항은 있는 그대로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가 안 붙은 거를 우겨 넣어서 집어넣는다라는 횟수가 1대1로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 이상 고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원래 둘 다 컨스트가 붙어 있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277줄을 변경하지 않았을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둘 다 컨스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277줄은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야 된다.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야 된다. 컨스트를 2번 더 붙이는 게 돼요. 밑에 거는 여전히 한 번 더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대1로 동점이 됐어요. 그래서 털리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거죠. 저항에 컨스트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컨스트는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하나 붙여봐야지, 거기 붙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완전 다른 곳에서 갑자기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리졸브를 상정하고 오버로드를 여러 버전을 해놨을 때 얘 컨스트가 있어서 호출이 안 된다고? 그럼 저따 컨스트를 붙이면 되겠네? 저따 붙였더니 다른 애랑 또 동점이 돼요. 걔네 둘이랑 또 모호화 돼요. 그러면 여기다 컨스트 또 붙여야겠네. 그러면 또 2대1 돼갖고 이젠 또 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젠 정작 컨스트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내가 변경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료구조론 과제인데. 그런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 초보 시절의 C++ 프로그래밍 양상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버전이 없다. 그건 납득이 돼요. 컨스트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만한 수식인데 우리가 그걸 빼놨거든요. 그럼 못 넣는 게 맞죠. 근데 적합한 버전이 많다라는 오류도 지금 열심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컨스트를 방금 지운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깨면 예를 들어서 C 더하기 N을 해석할 방법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돼요. 그죠? 선택지가 사라지니까 하나가 아니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털리게 되는 겁니다. 적합한 버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능한 방식이 두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1대1이 돼버렸어요. 아까 전엔 2대1이었는데. 그래서 가용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오류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컨스트 들고 있으면 컨스트가 안 붙어 있는 버전, 미안해. 컨스트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컨스트 붙은 버전 인수 자리에 넣어주는 거고 등등등,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디수도 물론 인수로 간주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컨스트 개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둘을 다 지워버리면 지금 얘는 우항을 바꿀 수 있는 버전, 우항을 바꿀 수 없는 버전 두 개예요. 근데 좌항은 바꿀 수 없다라고 두 가지를 내놨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더하기 오류들은 다소 해결이 됩니다. 컨스트를 지우면. 근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더하기가, 빨간 줄이 꺼질 거예요. 이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버전 코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컨스트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우항은 변경할 건데 좌항을 변경 안 하기로 했던 애 컨스트를 또 빼면 조금 기다리면 얘는 원래 오류니까 내비둘게요. 아까 전에 오류였던 어딨냐, 얘는 이제 오류가 안 나는데 얘는 또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그냥. 자, 다시 볼게요. 377 돌아가서 이거 다시 컨스트 붙이고 저장하고 돌아와 볼게요. 좀 기다리면 다시 됐다. 그죠? 아까 여기 빨간 줄이었다가 여기 빨간 줄, 아까 여기 빨간 줄이었다가
컨스트 하나를 더 띄면 여기에 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전염병 같습니다. 컨스트가 여러분이 C++ 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요거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과제 같은 거 낸다, 컨스트 열심히 붙여라 하면 보통 조교분들도 털립니다. 저도 조교 시절에 털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깔끔하게 재탕한 자료로 깔끔하게 넘어가고, 일단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컨스트가 붙었냐 안 붙었냐가 리졸브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요. 근데 지금 변경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지켜줘야 됩니다. 어거지로 컨스트를 풀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컨스트를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항에만 컨스트가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 좌항만 컨스트인 버전, 또는 좌항과 우항이 둘 다 컨스트인 걸 받는 버전, 이렇게밖에 제공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우항에 컨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좌항에도 컨스트를 붙여서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버전 중에 둘 다 컨스트 붙어 있는 버전이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스트를 몇 개를 더 붙이냐, 개수를 세게 돼요. 완전 적합한 버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까 세 가지 살펴봤죠. R밸류 레퍼런스, 그 다음에 컨스트 레퍼런스, R밸류 레퍼런스. 우리가 R밸류 레퍼런스 쓸 수 있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버전을 가급적이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걸 제외하면 따박따박 순서대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만들어 두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R밸류 레퍼런스는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 할 때는 인수 형식으로 안 썼어요. 안 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더하기 연산자는 좌항, 우항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스트 레퍼런스 해갖고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재활용을 위해서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 둘 다 받는 버전, 한쪽만 받는 버전, 둘 다 못 받는 버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을 위해서요. 성능 향상을. 그러지 않으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엄청 많이 죽고. 그죠? 컨스트를 이제 리턴 형식에도 컨스트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항 갖고 뭔가를 하고 그 좌항을 그대로 리턴하는데 그 좌항에 컨스트가 붙어 있다? 그럼 리턴 형식에도 컨스트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요거는 요 유리수에서는 특별한 이런 거를 써볼 만한 타이밍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이 함수 출식을 적은 친구가 컨스트가 묻어있는 오브젝트를 받게 되는 거죠. 기분 좀 나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덧셈에는 얘가 영향을 안 받을 거고 뭐 더하기 뭐 같은 거 하는 작업에서 갑자기 컨스트 R밸류 레퍼런스 같은 거 띄어나오면 바로 빨간 줄을 끄게 되겠죠. 아니면 성능에 악영향을 받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스트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머들의 자유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나 자신도 그 컨스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 또는 타인이 적을 수 있는 수식의 폭을 좁히는 거를 목표로 붙이는, 선언에 붙이는 스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되는 인트면 인트, 유리수면 유리수, 오브젝트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지금 우리가 유리수에 컨스트 붙였잖아요. 그 말은 거기다 점 찍은 분자도 못 바꾼다는 거고요. 분모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부분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살짝 예외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자, 컨스트는 원래는 오브젝트에 붙는 건 아니에요. 컨스트는 이름에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수 오브젝트를 컨스트 레퍼런스로 특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유리수 오브젝트 자체가 12바이트가 컨스트 변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막 갑자기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실드가 쳐진다든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 컨스트 레퍼런스, 요 이름을 가지고는 저 오브젝트, 저 유리수 오브젝트의 분자 분모를 변경할 수 없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원본 들고 있던 그 사람은 자기 원래 선언했던 변수 이름 써가지고
얼마든지 분자 분모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언이랑 수식,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할 때 내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다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선언, 그때그때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메인 함수 정의를 짜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프로그래밍 목표가 바뀌었다고 if문 쓰다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스위치문 같은 걸로 바꿔서 쓴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while문 쓰다가 프로그래밍 목표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for문을 쓴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여간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언하는 변수 몇 개를 선언할 거냐, 아니면 수식 더하기를 할 거냐 빼기를 할 거냐 등등은 이번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확 바뀔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내 선언에다가 뭔가를 붙여둠으로써, 예를 들면 const,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올 다른 친구를 내 선언 근처에 붙여둠으로써 나중에 미래의 나 자신 또는 타인이 그 이름 갖고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수식을 못 적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이름 자체를 못 적게 만든다든가 와 같은 디버프를 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함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얼마든지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자, 물론 이제 아까도 봤듯이, 자,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면은 넘버 오브젝트는 내 거잖아요. 걷다 const를 붙이는 건 엔간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거는 호출하기 엄청 힘들었죠. 그렇죠? const rvalue reference 버전은 호출하는 것조차도 고역입니다. 그다음 위에 거는 아예 컴파일러가 const를 날려버렸어요. 아니 니거 오브젝트, 니 100% 너만 쓸 수 있는 오브젝트인데 뭐 니가 안 바꾸겠다고 이렇게 const 붙여놓는다고 리졸브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라고 const를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반면에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const reference라든가, 우린 쓰진 않았지만 const pointer 값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바깥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특정해 갖고 쓰겠다는 건데 내 그 바깥 세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네가 손에 들고 있던 중요한 유리수 오브젝트의 값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호출해라 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선언을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셀프 제한을 걸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쓸 수 있도록 해둔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제한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돼요. 자, 내 지금 메인 중괄호 안에서 유리수 오브젝트 선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위치값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얘는 로컬 이름이니까 이름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굳이 const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선 제한을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한을 건다라는 건 함수 호출식 인수 자리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인수로서 남의 걸 받는다든가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프로그래머가 여러 함수에서 걸쳐가지고 누구는 read를 할 것이고 누구는 write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친구들이 주목을 하는 상황에서 이 제한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C++ 컴파일러는 미리 코드를 적어둔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 그 사람이 허용, 안함, 소속임, 아님, 포함됨, 아님 등등 먼저 짠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그 사람이 적어둔 코드에 따라 나중에 코드 적는 사람이 어떤 수식, 어떤 함수 호출식 등등을 적는 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 뭐 다양한 걸 제한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면은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내지 않으면 과제를 제출할 수 없게 만든다든가, 그러면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그 사람의 경제력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 수업에서의 제한은 수식을 적는 걸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const는 는 왼쪽에 그걸 못 적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 흐름 발생 중에 write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수식 자체는 유효하지만 if 이렇게 해서 이번이 네 번째 호출이면 까만 창에다가 체험판 사용이 종료됐습니다. 정식판을 구매하십시오. 한 다음에 강제 종료를 한다거나
C 드라이브를 포맷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st specifier는 이러한 제한 기법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한 기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명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특정 가능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긴 한데 이게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단어 자체, 이 지금 헤더 자체의 의미를 조금만 뜯어볼게요. 자, 여럿이다라는 건 우린 지금 소유의 주체 김모 씨나 이모 씨였다가 지금 함수까지 지금 온 거죠. 정밀하게는 함수의 요번 호출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들 사이에 나 뭐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한테 줄 건 이거다 와 같은 의도를 전달하는 건 인수나 리턴값을 가지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오브젝트, 인수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인수의 형식, 리턴값의 형식은 함수 선언에 또는 함수 정의에 첫 줄에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서 특정돼요. 그 다음에 그 값은 호출식 또는 리턴문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럿이면 그렇게 함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specify라는 거는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요거는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identify라든가 specify라든가 등등 그런 느낌의 영어 단어들이 꽤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정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여러 버전이 존재할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또는 현재 목표에 딱 맞는 하나를 딱 고르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여러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specify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특정 가능하다. 둘 다 레퍼런스를 들고 있는데 그 레퍼런스가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다. 대충 이렇게만 납득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 만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실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단한 게임을 함께 만들면서 조금씩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간단한 게임은 폭탄 돌리기 게임이에요. 그 옛날에 막 뭐 가족 오락관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막 타이머 같은 거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그래서 이런 폭탄을 이제 내가 들고 있다가 짠짠짠짠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막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넘기면 내가 살아날 확률도 올라가지만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올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딜 계산을 잘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C++ 코드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폭탄을 쓴다면 얘는 시험 폭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만큼 들고 있다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게임에서는 자, 각 플레이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들은 현재 폭탄의 숫자가 몇이 적혀 있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불 붙은 지 몇 초 지난 날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을 더 할 수 있어요. 3 적혀 있는데 27 해갖고 내가 27초 동안 더 들고 있어서 30초 지났음이라고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30초 쫙 지났음 해서 더 했는데 하필이면 얘가 28초 뒤에 터지는 폭탄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덧셈을 한 사람은 죽어요. 이게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2명이 플레이하도록 돼 있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40명이 일렬로 서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 죽죠. 그 사람을 꺼냅니다. 배열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와서 그렇게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한 판 한 판을 진행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이기고, 그 다음에 걔도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게임이에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시 2-0번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 언더스코어 0, 플레이 언더스코어 1이 이 폭탄구 돌리기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플레이어는 함수입니다. 코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인트 값을 받아요. 현재 폭탄에 몇이 적혀 있나. 그 다음에
숫자 하나를 리턴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3을 더해서 리턴하든 5를 더해서 리턴하든 다음 틱 값은 얼마로 할 것이냐를 리턴하시면 돼요. in 함수를 일단은 두 개를 담으실 수 있도록 일단 이름 두 명에 대한 이름 배열, 그 다음에 함수 두 개 담을 배열, 물론 함수 포인터를 담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플레이어가 몇 명 있냐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고 돌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일단은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죽은 플레이어가 만약 존재한다면 걔가 몇 번째 플레이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네임스에서 빼내고 플레이어스에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죽으러 가는 거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동을 해요. 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P예요. 그 다음에 2P랑 3P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이제 배열이니까 실제로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리기를 하다가 1P가 터졌어요.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방금 전 그 함수를 호출하면 2P가 1P 자리로 무브를 하고 3P가 2P 자리로 무브를 해서 이젠 이 두 친구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확실히 무브를 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플레이어가 앞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정의는 그 랜덤은 옛날에 봤던 그 랜드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진행하고 3명의 플레이어, 2명의 플레이어가 새 게임을 시작해요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보여줍니다. 이 폭탄이 몇 초 뒤에 터질지. 그래서 저 친구한테 틱 값을 주고 걔가 나한테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틱 값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화면에 보여주고 그게 타임아웃보다 커지면 브레이크 문을 실행합니다.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면 요 while 문, 요 반복 흐름이 끝이 나게 돼요. 터지지 않았다면 자, 요거 살짝 주목해 볼까요? 자, 파이썬에서 여러분 슬립이라는 거 쓸 수 있었죠. 그렇죠? 타임점 슬립하면 3초 동안 쉬고 싶다. 3.0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C++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 이건 여러분 나중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할 테니까 일단 include thread라는 걸 합니다. 1번 그 다음 2번 요거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std 소소 literals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그냥 부르겠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요거예요. 아까 봤던 요거예요. 어디 갔냐? 요거예요. 저는 지금 요거를 적긴 했는데 아까 유징 어쩌고 했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sleep 4니까 얼마만큼 잘 거냐죠.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론 하면 sleep 4라는 거랑 sleep until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sleep until은 언제까지 자냐는 보통 시각을 정하는 거죠. 근데 내일 오전 3시까지 자겠어 하면 진짜 오전 3시까지 재워드립니다. 얘는 sleep 4는 시간 간격을 말하는 거죠. 몇 시간을 잘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100ms라고 적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밀리초만큼 자겠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100초 동안 자고 싶다. 100s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초 동안 자겠다. 그러면 뭐 적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보편적인 표현인 us를 적으면 됩니다. 실제로 뮤지만 알파벳 소문자 u를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h도 될까? 되네요. 100시간 주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100m초, 10분의 1초 동안 잠깐 쉬었다가 다음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반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합시다. 플레이 제로는 제가 짠 코드를 여러분이 이거 보고 간단하게 따라해서 해보고 여러분이 지금 플레이 1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성에 맞는 적절한 걸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플레이 0니까 원래 요거의 목적은 한 명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랑 붙을 사람, 저를 이기시면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초만 더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그럼 나 혼자 할게요. 그래서 자, 플레이 제로는 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붙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쉽게 할게요. return t 더하기 3. 저는 늘 3초 동안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t 값이 현재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return 할 때는 내가 몇 초 동안 더 들고 있을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서 return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정규학기 때 과제로 내면 이제 100몇 명이 이제 돌려요. 그럼 1시간 동안 이거 돌리면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거 구경하면서 이제 열심히 쿠폰을 발급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우리 다 나이 먹었잖아요. 계절 학기니까요. 자, 그래서 제 라이벌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기고 싶으니까 이 친구는 늘 16,384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초 들었다가 넘기고 저 친구는 16,384초 들었다가 저한테 다시 넘겨줄 거예요. 제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함수 정의 2개만 적으시면 여러분의 이 2명의 플레이어들을 배열했다 놓고 실제 게임을 돌리는 모든 다른 코드들은 다 완성되어 있어요.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재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하면 설마 오류 날까? 아니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스타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0인 상태로 저는 3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넘겼어요. 플레이어 1은 3초일 때 들어서 16,387초일 때 저한테 넘겼습니다. 한 번은 사네요. 그 다음에 저는 3초 있다가 넘기고 저 친구는 다시 한번 16,384초 동안 들고 있다가 넘기려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 친구의 패배가 됐습니다. 저 친구는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았고 말문이 종료되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죽어서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상태로 게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2인용은 이 정도가 되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3인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 하나 더해서 플레이어 2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1 해갖고 아니다 이 친구도 3초 기다리게 하죠. 뭐 가질 거 3초 기다리는 친구 좀 더 넣읍시다. 여기서 복붙 해갖고 5인 플레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래야지 살고 죽는 맛이 있죠. 뭐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1대1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명이서 플레이를 해야 한 명만 16,384초를 버틸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3초를 버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자 하면 그죠? 플레이어 1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이제 3초 기다리는 애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32,000인데 너무 길다. 웬드를 줄여야겠어요. 지금 그쵸 타임아웃을 정하는 데이터 흐름은 여기서 발생하니까 여기서 100으로 합시다. 그럼 저 친구는 즉사하겠는데 항상 16,000초를 기다리는데 무조건 사망하겠네요. 그러네요. 저거야. 그 다음에 67 전 살아남았어요. 전 살아남았어요. 지금 1대1입니다. 이제 4P랑 저랑 남았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죽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자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살아남았어요. 원래 여러분이랑 저랑 1대1로 싸우는 걸 목표로 하기로 했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조카 친구들이랑 너 숫자 하나만 불러봐 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를 C++ 프로그램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조카랑 대결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럭저럭 연출이 되죠. 지금 5명이 서 있다가 한 명이 죽으면 나가고 그러면 앞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나가고 해서 이 인간 대열의 길이가 플레이어 대열의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하면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지금 코드만 봐서는 그냥 인트 더하는 기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뭔가 돌리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호출하면 나한테 다른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그냥 리턴해서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틱에다 다시 반영하고. 그래서 뭔가 그럴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함수가 플레이어인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버전에서는 인트를 더하고 인트를
비교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폭탄이라는, 심지어 이것도 중간고사 때 나왔죠. 자, 폭탄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어 놓고 실제 폭탄 오브젝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둘 다 연 다음에 2-0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을 탑재를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략이 담긴 두 함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기다가 복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5명이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붙을 해서 들고 올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붙여넣기 하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인데, 잠깐만요. 동등한 느낌이 아니지. 지금 요 친구들은 범 형식, 그러니까 폭탄 오브젝트를 받아서 틱을 더한 폭탄 오브젝트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틱이랑 타임아웃이랑 두 개 있죠. 그래서 틱 값에다가 더하기 는 해가지고 폭탄을 변경을 해서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하면 되겠네요. 지금 인트 형식이 아니라 폭탄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이거 미안해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틱 더하기 3이 아니라 인수 이름은 이제 폭탄이 될 것이고, 폭탄.틱 해서 더하기 는 3. 괜찮아요? 폭탄 오브젝트의 멤버를 변경을 해서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형식이 바뀌겠네요. 이 친구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럴싸하죠? 아까는 인트 받고 인트 주는 애였는데 지금은 폭탄을 받아서 그 폭탄의 틱 값을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폭탄 오브젝트를 리턴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이 부분 멀티플레이 했다면 밑에 부분도 살짝 바꾼 다음에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실행해 볼게요. 미안해요. 네, 이거 예전에 만들어 둔 거랑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였고, 다만 제가 리턴문을 요상하게 짜놨던 거에 불과했어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마찬가지죠. 이것도 랜드 그대로 하니까 3만까지 튀어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드는 아까 전에 대충 잠깐 방황했는데 이런 폭탄 형식 하나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폭탄의 현재 숫자랑 언제 터질 거냐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 담아두고, 이 폭탄 오브젝트를 받아서 틱을 더하고 리턴하는 식으로, 레퍼런스를 안 적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알아서 복사해 가면서 잘 동작하도록 구성해 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5명의 플레이어가 1명, 2명, 3명, 4명은 3초를 더하고 1명만 16,000초를 더하도록 이렇게 편파적인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명의 플레이어를 집어넣고 싶다 하면 지금 이 배열을 여러 칸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각각 자신의 전략을 함수 정의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몇 초를 더할 거냐를. 그래서 지금은 귀찮으니까 한 명은 3초를 더하고 한 명은 16,000초를 더하게 했는데, 지금 5명이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다른 플레이를 하도록 시키고 싶다면 또 다른 함수 정의를 적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7초 더하기 11초 더하기 서로 다른 이름의 함수 정의 적고, 이 배열의 각각의 칸에 서로 다른 함수 이름 집어넣으면 조금 더 다채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폭탄 올리기 게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는 얘는 지금 폭탄 하나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만 인트값 하나를 추가로 받아요. 그래서 뭐 웨이트 이런 걸 받아서 나누기 웨이트 같은 느낌으로 중간중간 호출할 때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동일한 함수를 매번 호출하지만 어쩔 때는 16,000을 쉬고 어쩔 때는 4,000을 쉬고 이런 식으로 실행에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요. 왜냐? 모든 플레이어들은 함수인데 걔네들을 동일한 형식으로 해서 배열했다가 담아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인트를 더 받는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짠 여러분의 플레이 언더스코어 1은 어때요? 제 거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대충 살고 있습니까? 설마 힐 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틱을 30만큼 빼거나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진 마시고. 아무튼 그럭저럭 고쳐서 적는 게 성공했어요. 이 다음 예시도 아마 그러면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 이제는 폭탄 오브젝트를 받아서 폭탄을 리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매번 복사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앰퍼샌드 좀 붙이면 하나의 폭탄 오브젝트를 공유하는 느낌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귀찮으니까 바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번에도 2-1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2-2를 한번 답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끌고 오면 되겠죠. 일단은 들고 오고, 자, 이번에는 폭탄 오브젝트는 똑같아요. 폭탄 형식은.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플레이어, 아까 전까지는 플레이어들이 그냥 단순한 코드 덩어리였어요. 함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괄호 열고 닫고라는 걸 멤버 연산자에 대한 선언을 적어놨어요. 자, 원래 괄호 열고 닫고 우리 함수 호출식 구성할 때 쓰는 그 괄호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플레이어 제로 오브젝트를 가지고 걔를 좌항으로 두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할 때 인수 자리에는 저거 레퍼런스 하나를 받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를 여기다가 적는 셈이 돼요. 괜찮아요? 원래는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죠. 함수 호출식은 멤버 함수 호출식 오브젝트 하나 특정하고 점 찍고 non-static 코드 멤버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멤버 함수 호출식이죠. 근데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 소괄호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요 형식 오브젝트 하나만 그냥 옆에다 딱 놓고 거기서 바로 괄호를 열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연산자 내용물이 실행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기다가 정의를 넣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0번째 플레이어는 지금은 레퍼런스 버전 잘 돼 있죠. 그래서 틱을 3만큼 더하는 친구였고 그 폭탄을 그대로 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번째 플레이어, 여러분도 지금 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거를 복붙을 해온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지금 지금 2인풀로 다시 돌아왔는데 2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형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클래스 정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함수 호출 연산자 정의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둘 다 형식은 동일해요. 폭탄 L-value 레퍼런스 하나 받고 폭탄 L-value 레퍼런스 하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 코드는 아까랑 거의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2명을 줄을 세워서 0번째 친구한테 폭탄 주고 뒤로 넘기라고 이제 게임을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걔네를 하나의 배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괜찮아요?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0번째 친구의 전략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폭탄 들고 와서 타임아웃 됐나 확인하고 안 됐으면 1번째 플레이어한테 넘기고를 반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0번째, 1번째 순서대로 담기 위한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 배열은 요 밑에 지금 요런 느낌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름 배열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펑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펑션이 함수잖아요. 함수 형식입니다. 얘는 정밀하게는 std 펑션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스가 여기서 선언하는 이름이에요. 플레이어스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봐서는 2칸짜리 배열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각각의 칸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라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꺽쇠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이전에 무브할 때 살짝만 보여드리고 제가 몇 초 뒤에 다시 지웠어요. 요 꺽쇠는 자 함수긴 한데 인수 형식은 뭐고 위턴 형식은 뭐는 요런 느낌의 형식 함수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는 여러분이 함수 이름 타입네임을 적을 때 기본적인 이름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이건 펑션인데 인수로 폭탄받고 나중에 폭탄 리턴하는 함수야. 그런 형식이야. 라고 여러분이 추가로 서술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꺽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아니 미안해요. 폭탄 오브젝트를 받고 폭탄 오브젝트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언제? 호출했을 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배열에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요거는 지금 소괄호를 치긴 했는데 옛날 버전이라 얘는 사실 지금 중괄호 쳤다라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네 지금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플레이어 0 오브젝트, 플레이어 1 오브젝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넣어요. 그러면 0P는 저는 늘 폭탄에 3씩 더한 3초 기다리는 애고 제 뒤에 있는 애는 늘 16,384초 기다리는 애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오류가 날까 이번에도? 1핀 바로 죽겠지? 아, 또 이거 안 뺐다. 2000 버전 빼고 실행해야겠네요. 이거는 예쁘게 잘 되네요. 쟨 죽었어요. 마지막에 저도 죽습니다. 처럼 구상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할만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명 플레이를 5명 플레이로 뻥튀기를 하고 싶으면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복사하면 되죠. 됐냐? 요거 복부 태우면 되겠네요. 이름은 5명의 플레이니까 이름 5개. 그 다음에 플레이어스 배열에도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그 16,000초 기다리는 애를 복붙을 해 놓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양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5개가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소괄호 연산자를 지원하는 형식 오브젝트를 5개를 줄 세우고 싸움을 붙입니다. 과연 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네. 자, 여기 또 미안해요. 여기 또 코드를 요상하게 편집을 해놨어요. 이 부분 고쳐줍시다. 90줄 언저리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걸 왈문 밖에다 적어놨어요. 분명 당시에 코드 짤 때도 이것 때문에 털렸을 거예요.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만 고치면 아마도 잘 되겠죠 뭐. 그랬네요. 잘 되네요. 사업비 죽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남고 제가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 펑션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런 거는 조금 이따 슬라이드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긴 2가지 버전의 플레이어밖에 없어요. 3초 기다리는 애랑 16,384초 기다리는 애랑. 근데 지금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는데 잘 보면 이제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자기가 몇 초를 기다릴 건지를 굳이 함수 정의를 더하지 않는다라도 굳이 클래스 정의를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즈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지금 0번째 전략을 쓰는 친구가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1번째 전략을 쓰는 친구들이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걔네가 전부 다 지금은 16,384초 동안 기다리거든요.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내 목표는 걔네들이 한 명은 10,000초, 한 명은 5,000초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을 저기다가 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코드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있나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랑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가 다른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vorite number 같은 느낌으로 non-static 데이터 이름 하나 추가하고 멤버 변수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저거를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 생성자 하나를 선언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형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int favorite number 그리고 int 값 하나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요 멤버 이름 있죠. 저기다가 저거를 이걸로 이니셜라이즈 하게 하고 다른 거 할 일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매 생성할 때 수식으로 너는 3초 기다리는 애야, 너는 7초 기다리는 애야, 너는 마이너스 2초 힐러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게임에 참여할 때 쓰는 요 코드 덩어리가 이제 저 멤버 변수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밑에 오류가 뜰 겁니다.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각각의 플레이어를 굳이 코드를 더 고치지 않더라도 수월하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전히 16,384초로 갈게요. 얘는 뭐 20초로 갈게요. 얘는 뭐 7초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라이벌 4초를 갈게요. 그럼 제가 3초 기다리는 제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직하게 항상 3초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1P가 죽었어요. 지금 16,000초 기다리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기다려봐요. 이거 수정해야겠어요. 웬드가 아마 이 GCC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올 텐데 잠깐 지금 그치 그러면 1000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저는 시간을 단축을 할게요. 10ml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P가) 죽었어요. 과연 0P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4P가 죽었어요. 라이벌인데 제 4초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맞다이를 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실력이라는 거, 운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전 버전들에서는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느낌으로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있다가 그걸 코드 실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제한 얘기를 진행하기 위한 간단한 코드 구경을 마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진행했고, 자, 이런 연산자가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구조체 또는 클래스 형식 오브젝트를 함수 호출식의 좌항 자리에 그냥 대놓고 넣을 수 있게 돼요.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하듯이 플레이어 오브젝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쟤는 인수를 0개 받으셔도 되고 1개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버로드 하실 수 있어요. 더하기처럼 무조건 2항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패치가 끝났고 실행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함수 호출식 잘 컴파일 됐어요. 지금 요건 안 보여드렸죠. 지금 요 메인 코드 보시면 실제로 저 플레이어스 배열에서 하나씩 꺼내요. 그럼 오브젝트들 하나씩 튀어나오죠. 펑션 오브젝트들이 거기에서 괄호 열고 닫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 위에 적어놨던 각각의 클래스 정의에 적어놨던 오퍼레이터 괄호 열고 닫고가 순서대로
플레이어 순서대로 실행이 되면서 게임이 진행될 거예요. 괜찮아요? 메인 코드는 아까 0번째 버전 1에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오타만 빼면요. 그래서 함수 호출식을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미리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C++에서는 함수가 아닌데도 원론적으로는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는 호출을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호출 가능한 오브젝트를 보통 이제 펑션 오브젝트 내지는 컬러블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컬할 수 있는 놈. 그래서 컬러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파이썬에서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경해 본 적 없어요? 있죠? 해볼게요. 3 괄호 열고 닫고 하면 3은 컬러블 하지 않아요. 쟤는 인트 오브젝트인데 괄호 열고 닫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트라는 건 얘는 지금 함수는 아니에요. 인트 괄호 열고 닫고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마치 생성자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죠. 타입이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애들은 얘는 진짜 함수죠. 얘야말로 펑션 프린트죠. 그죠?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컬러블한데 함수가 아닌 파이썬 예시 뭐 있을까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동네에서는 컬러블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가 방금 만든 건 C++에서는 펑션 오브젝트 정도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저 배열, 플레이어스 배열은 펑션의 배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고 여러 함수들이 폭탄 오브젝트를 주고받는 상황인데 그 함수가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지금 개별 하나하나가 진짜 함수 정의로 만든 코드 덩어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sd 펑션이라는 친구는 일단 functional이라는 헤더 파일 인클루드를 하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함수도 여기다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 2-1 버전 잠깐만 들고 와서 저 친구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살짝 수정하면 들고 갈 수 있겠죠? 가서 고칠게요. 어디 갔냐? 여기죠? 여기다가 이건 저만 할게요. 여기다가 레퍼런스죠. 여기 동네에서는 요 플레이 언더스코어 제로라는 것도 요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애잖아요. 순수하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얘는 이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얘는 괄호 열고 닫고에서 괄호 안에 폭탄 에밸류 레퍼런스 넣으면 에밸류 레퍼런스 주는 애죠. 얘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얘는 얘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도 요 연산자가 호출될 건데 얘도 폭탄 하나 받아서 폭탄 레퍼런스 하나 리턴하는 친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어딨냐? 여기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생성자에서 이 숫자를 계속 더하는 친구고 아무튼 괄호 열고 닫고 하면 폭탄 하나를 주면 나한테 폭탄 하나를 주는 애니까 이 배열 안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 가능하면 뭐든 우겨넣을 수 있어요. 이 펑션을 쓰면.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코드는 코드인데 다양한 곳에서 뜯어온 코드를 한 방에 다룬다든가 물론 이제 인수 형식이랑 리턴 형식은 일정해야겠죠.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배열에 담아놓고 쓴다던가. 자, 하나의 배열에 담아놓고 쓴다는 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0, 1, 2, 3, 4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예전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0번째 코드를 실행한다, 3번째 코드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 코드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골라서 써먹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지금 들고 가주시면 나름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함수도 이 배열에 얼마든지 담으실 수 있고요. 플레이 언더스코어 1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진짜 함수가 아닌 펑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생성자에서 인트값 하나 받아서 그 인트값을 담아놓고 항상 그 인트값만큼 더하는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가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자, 지금 단순히 더하기 할 때 몇을 더하냐만 지금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얼마든지 저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분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 값을 매번 호출 당할 때마다 1씩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더하기 0, 더하기 0 해가지고 0생을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함수 호출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베리에이션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 펑션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쓰면요. 그래서 형식은 같지만 동작은 다른,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0P인데 제가 지금 1P로 이렇게 해서 4명을 싸움을 붙여봤죠. 그래서 형식은 동일하지만 오브젝트마다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 실행 양상이 조금씩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play underscore on 같은 함수 이름 그냥 대놓고 집어넣는 거에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짝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다라면 데이터랑 코드랑 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코드랑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코드 실행이 메인이고 마치 함수 호출처럼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거를 매 호출마다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실행되도록 부수적인 데이터들, 뭐 메타데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난스태틱 멤버 자리에다가 우겨 넣은 상태로 오브젝트를 달랑달랑 들고 다니다가 필요에 따라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원하는 코드를 그 타이밍에 부수적인 데이터 조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펑션이라는 그 친구 쓰면 걔네들을 일반 함수냐 펑션 오브젝트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몰아가지고 도매금으로 다루시는 것조차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주인공인 클래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짝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도 복붙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요 줄이거든요. 요 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요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선언이에요. play underscore 2라는 이름의 뭔가를 auto 스페이스파이어를 붙여서 선언을 하고 이니셜라이저 자리 요걸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터를 좀 쳐서 구분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대괄호를 열고 닫았어요. 소괄호를 열고 닫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 마치 인수 선언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화살표를 그었어요. 그리고 형식 이름을 하나를 적었습니다. 범, 에밸류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자, 대괄호를 쓰고 소괄호를 쓰고 중괄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는 문장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세미콜론을 닫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오토 이렇게 했으니까 자동으로 얘 형식을 잡아준 거잖아요. 얘 형식은 뭘까요? 얘 플레이 언더스코어 2라는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 친구는 마치 이 형식처럼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인수 폭탄 받고요. 폭탄 리턴하는 플레이 언더스코어 2라는 이름으로 마치 함수인 것처럼 호출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의 선언을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곳에 아무데나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C에서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 적는 것 바로 직통으로 적는 건 막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적으면 여기다 코드 덩어리를 이 자리에서 정의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럴싸하죠? 물론 밖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친구 아까 마우스 갖다 댔을 때 형식 보면 알겠지만 얼마든지 이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호환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여러분 코드에 복붙해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아까랑 비슷하게 함수 형식이랍시고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자, 요건 선언이고 이 선언의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적어 있는 저 대괄호 열고 닫고부터 중괄호 닫고까지의 내용이
단 하나의 수식이에요. 근데 수식인데 마치 함수 정의인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수식을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람다식 정도로 불러요. 그래서 이 수식을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호출 가능한 뭔가 덩어리, 정확히는 걔가 메모리 어디 있는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와요. 아무튼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여기 중괄호 안에 정해놓은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 보면 얘 실행할 때 처음에 인수 뭐 줘야 되고 위턴 형식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런 형식과 관련한 정보도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내용물 문장들도 채워놨죠. 등등등.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이거는 제가 잠깐 시범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퇴근이 20분 남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게 납득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는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느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펑크라는 이름에 저 람다식인가 뭔가를 계산한 결과값을 때려 넣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중괄호는 지금 메인 중괄호 안에 들어있죠. 비록 소속 관계를 구성하진 않겠지만 스코프 관점에서 얘 하나 바깥에 보면 넘버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여기서 넘버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건 는3이 된다는 거겠죠. 저거 알밸류 수식이니까. 지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이 대괄호 안에 앰퍼샌드를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사라집니다. 자, 앰퍼샌드가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마요. 자, 이제는 진짜로 요 중괄호 안에서 넘버는 3 하면 메인의 로컬 변수 넘버에 0 대신 3을 담는 게 돼요. 근데 얘는 요만큼이 수식이라 그랬고 요거 계산하면 코드 덩어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펑크 잠깐만요.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은 잠깐만요. 출력을 위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넘버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0이 나올 거예요. 0이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펑크는 컬러블한 친구란 말이에요. 호출이 됩니다. 호출한 다음에 넘버 값을 출력하도록 하면 남은 아니긴 하지만 정확히는 내가 저 람다식을 이 중괄호 안에서 적었을 때 내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로컬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수식을, 는수식 같은 걸 여러분이 람다식 안에 적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중괄호 밖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람다식은 코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이제 펑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즉시 호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내가 직접 넘버는 3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넘버는 넘버고 펑크는 또 다른 이름이고 이 펑크를 호출하면 그걸 어디서 호출하는지랑 상관없이 넘버 자리에 있던 0은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펑크를 리턴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펑크를 리턴하거나 펑크를 다른 사람한테 나 대신 호출해줘 라고 맡기거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빠른 퇴근을 위해서. 15분 남았어요. 오늘 원래 제한인데 프라이빗 얘기 나와야 되는데 폭탄이나 터트리다 집에 가게 생겼네요. 방금 거는 잊어주세요.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람다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간단히 한 줄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데 있는 변수들 값이 뭐냐 같은 것들을 끌어와 가면서 다른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해 가면서 동작하는 그런 코드 덩어리를 수식 하나로 여러분이
만들어 갖고 장착을 해서 쓰실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해두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좀 그럽시다. 열심히 고쳤는데 그렇게 잘 고친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럼 실제로 프라이빗은 내일 하게 생겼구만요. 뭐 그렇게 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그럼 뭐 하지? 여러분 내일 뭐 하고 싶어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휴강?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서 느낀 점 적으시고요.